활동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집 지어놓고 관리자라고 답변되면 거기다 댓글 또 안 달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비 이렇게 되면 댓글 달거든요. 뭐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렇게 밑에 댓글 달렸으면 거기다 댓글 잘 안 다는데 고관형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뭐라고 의견을 쓰면 거기 나는 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시민운동의 여러 가지 운동의 방식 중에 온라인과 관련한 운동이 그냥 온라인을 가서 잘 끌어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거기에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진짜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던가라는 거는 의문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조직적인 문화인 거잖아요. 기업도 조직인 거고 그다음에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인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게 뭐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입장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논평과 성명을 써. 그 다음에 그 딱딱한 거를 이게 그래도 쉽게 좀 사람들하고 소통해야지. 우리말 이게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또 한단 말이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편에서 이 작업과 내가 이런 작업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단히 힘들어하죠. 이 소통 자체, 이 소통의 툴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한다는 거는 전 운동이라고 봐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그냥 뭐 소통의 어떤 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서로 나가서 만나는 게 오히려 지금 시민단체들한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저처럼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시민단체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기껏해야 언제 존재 가치가 있냐면 무슨 뭐 이렇게 그때 뭐 촛불 시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정부랑 뭐 대화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뭐 개인 다 모아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머릿수 많은 시민단체를 또 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제 전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피선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시민운동을 왜 하는 건가 목표가 뭔지 그렇잖아요. 운동 안 해도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살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을 하고 발생한 걸 해결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이제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 많던 시민단체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이끌어주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또 이제 평온할 시에는 맨날 막 싸워요.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리고 정작 이렇게 막 힘을 합쳐야 될 때는 그 힘을 또 못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시민들은 오히려 이제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열망하고 그렇지는 않고 민주주의냐 독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어떤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정말 다 양쪽이 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시민운동은 더 이상 내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내 깃발을 아무도 보지 않고 내 힘이 예전 같은 힘이 아니고 나는 점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 조직의 형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단지 큰 점일 수도 있다라는 또는 색깔이 다른 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고 시민들이 SNS나 촛불에서 느끼는 그 공포는 믿을 게 없구나. 그걸 저는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참여의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같이 보는 거죠. 왜냐면 촛불에서 나가는데 시민단체가 없어. 누구 하나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건 현실이고 네 탓, 내 탓, 누구 탓을 하기 전에 그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단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체도 저 시민들이 예전에는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단체로 찾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저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시민들도 아 저들이 없어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속에서 SNS가 하나의 촉매고 기술이고 우리가 진짜 될 수 있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또 다른 통로나 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관점의 변화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약간 더 늦게 그리고 지금 많이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교육은 정부와 교사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학부모가 움직이는 교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거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뛰어드시는데 이제 대표직을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그 교사 네트워크 조직을 그만두고 나오시니까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사무실도 나와야 되고 이제 간판도 없어지고 대표가 아닌 혼자 자기 이제 교육 운동가라고 하는 자기 혼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거의 20년 만에, 아니 10몇 년 만에 만난 제자인 저의 경우에 저는 이제 랩 쪽에 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건 조직이 없다는 게. 저도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보다 좀 잘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 6월에 참여연대에서 그 경제는 민주주의다라는 제목으로 기획 강좌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저하고 그 간사님하고인데 그때 이제 느꼈던 건 토론을 할 때 보니까 이분들이 토론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어요. 강의 절반, 토론 절반 이렇게 했었는데 토론할 때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뭐 정권맨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그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뭔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한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 온 사람들인가 보면 다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발언할 어떤 그런 그 공론의 장이 없었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뭘까요 한편으로는 이 언론 그 언로가 그만큼 차단돼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굉장히 많은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끌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날 이제 그 전체 기획의 주제는 이제 경제는 민주주의다라는 거였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제 그 정리되는 결론은 이 공공부문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공공부문 강화가 필요하고 시장에 맡겨둘 게 아니라 어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부문 강화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게 여론화가 안 되고 있고 그 언론은 이미 그 조중동이나 그 경제지들 보수 경제지들에게 장악이 돼 있고 언론가 차단돼 있고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말을 할 토론의 공간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트위터나 뭐 블로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트위터에서는 아주 단편적인 어떤 이제 신변잡기가 오가기도 하고 아주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저는 그런 이제 약간 그래서 저는 트위터보다는 좀 더 그 토론의 어떤 그런 이 토론이나 어떤 뭘까요 어떤 그 논의 좀 깊이 있는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또 트위터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는데 이 시민운동도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욕망, 사람들의 그 분노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어떤 공론화하는 그런 걸 많이 참여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딱 그 강좌가 끝나고 말았지만 그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되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 생각을 묶어서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을 얻고 한다면 정말 그 강력한 시민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